타산지적으로 삼자, 이렇게 모범으로 삼자, 계기로 삼자 이랬을 때 타산지석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옥을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특히 동양 사람들은 옥을 좋아합니다. 근데 옥이 제일 처음부터 옥이 아닙니다. 제일 처음에는 화목 상태입니다. 이게 돌하고 광물질하고 섞여 있는 게 화목입니다. 근데 산에서 캐가지고 그 돌덩어리, 쇳덩어리를 뜯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옥이 드러납니다. 근데 그 옥이 드러난 것을 가지고서 이제 내가 원하는 모양을 만듭니다. 크게는 모양을 만듭니다. 모양을 만든 다음에는 대부분 옥은 장식용을 하기 때문에 특히 몸에 휴대를 한다 했을 때는 이게 매끄러워야 상처를 입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모양은 잘 만들었다 할지라도 매끄럽게 해야 되는데 그 매끄럽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돌로 옥을 문댔을 때 매끄러지는 겁니다. 옥으로 옥을 문댔을 때 매끄러지지 않는데 거친 돌을 가지고 부드러운 옥을 마찰시켰을 때 매끈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옥을 우리가 원하는 목표로 해도 됩니다. 근데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옥을 마지막에는 매끄럽게 돌을 가지고 하는 것처럼 인생의 시련이 바로 돌이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시련이 나를 꺾어뜨리거나 아니면 나를 남떨어지고 아니면 나를 분노나 우울로 치달리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련과 고난이 나를 성숙시킨다. 이게 타산지석입니다. 그 누구나 옥을 좋아하는데 옥이 되기 위해서는 그 거친 돌로 나를 문대가지고 모난 것을 다 없앴을 때 그런 옥이 된다. 그게 바로 타산지석입니다. 그렇다면 이 타산지석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외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잘하는 거나 못하는 것을 본받을 수도 있고요. 근데 그것은 좀 야합니다. 고통이 별로 없습니다. 절실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스스로 겪은 고통은 뼈저린 고통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내가 새로운 존재로 탈바꿈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고통이 오냐면 그 고통을 피하거나 합리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하답니다. 그럼 고통이기 때문에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근데 그 아픔을 있는 그대로 보면 원인이 두 가지랍니다. 첫 번째는 내적인 문제요, 두 번째는 외적인 문제랍니다. 내외가 만나서 고통이 발생하는데 내가 나와 외부 대상을 있는 그대로 인식해서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이 어그러지고 그 결과로 고통이 발생한다. 그럼 이제 내가 있는 그대로 나와 외부 대상을 인식하고 처리하면 일이 순조로울 경우가 많고 일이 안 될 경우에 고통이 들어갑니다. 일이 꼭 잘 되는 것만이 아니라 일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있는 그대로 보나 그러면 오늘처럼 비도 오지 않습니다. 이게 내가 아무리 있는 그대로 보고 상대랑 관계 맺기를 잘한다 해도 오늘 비가 오겠기 실수가 아니면 일이 어그러질 때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려면 일단 있는 그대로 나와 외부 대상을 인식하는 것이 제일 좋고, 두 번째는 잘못됐다는 것은 내가 인식과 관계 맺기를 잘못했다는 거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나의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게 제일 좋다. 여기랑 연관된 게 있습니다. 옥 불탁이면 불성이라. 옥은 그 좋은 거지만 그 옥을 쫓지 않으면 훌륭한 옥의 그릇이 될 수 없다. 아니면 훌륭한 목걸이가 될 수 없다.
다듬는 건 고통입니다. 근데 그걸 이겨내야만이 아름다운 옥으로서 탈바꿈만 합니다. 예쁜들은 이걸 가지고서 이 말을 하자고 합니다. 인불학이면 부지도라. 사람도 배우지 않으면 진리를 길을 모른다. 옥도 다듬어가지고 아름다운 옥이 되겠기 사람도 누구나 아름다울 수 있는 조건을 타고났는데 실제로 아름답기 위해서는 후천적으로 배워야 된다. 그래서 아무리 타고나게 잘난 사람도 배우지 않는다고 하면 그 값을 못한대요. 그래서 사람이 배우지 않으면 길을 모른다. 그래서 그렇다면 배움이라는 걸 동양에서는 길을 아는 건데요. 길을. 길입니다. 제가 오늘 길을 잃어가지고 헤매다 왔습니다. 시간은 20분에 집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충분히 넉넉히 도착해야 됩니다. 늦어도 45분까지는 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거의 시간에 임박해서 왔습니다. 길을 몰라가지고. 왜 몰랐나? 제가 여기에 오는 길은 알았지만 버스 노선을 몰랐습니다. 근데 버스 노선은 배워야만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쪽으로 오는 것들은 다 오기 때문에 그냥 이 버스가 오니까 이것도 가겠지 하고 탔습니다. 근데 이쪽으로 오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가가지고 아주 고생하다 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나? 거기에서 선택은 잘했습니다. 택시 선택은 잘했습니다. 택시 선택은 잘했는데 지금 오늘 비가 오기 때문에 굉장히 막힙니다. 그래서 신호등마다 다 막혔는데 그까지도 괜찮았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분이 한편하면 여기 초행길이라고 근데 거기에서 그 길만 제대로 알았으면 5분, 7분이면 올 거리인데 이미 그걸 못 보니까 내비에 의존했습니다. 저도 자신이 없었고 근데 계속 신호등마다 바로 걸립니다. 그러면 이게 기다리는 시간이 근데 신호등마다 다 걸립니다. 근데도 가능했는데 이제 여기 근처에 와서 직진을 하려고 그러면 1분이면 오는데 내비에서는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거북목하고 전문으로 서줍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40m라고 적어졌어요. 이분도 그걸 모르니까 이게 가면 1분이면 도착합니다. 저도 확신이 없는 거기 때문에 가자고. 근데 이렇게 도는 것이 40m였지. 그래서 쭉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네, 모르니까 그래. 길을 모르니까. 그럼 길을 알려면 학입니다.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뛰어난 역량을 가진 사람이라도 인불학입니다. 사람이 배우지 않으면 부지도라. 길을 모릅니다. 길을 모르냐 그러면 오늘 저처럼 고생합니다. 근데 그 배움의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굉장히 힘이 듭니다. 왜? 낯선 세계이기 때문에. 근데 그 낯선 세계에 힘든 것이 나를 오히려 도를 알게 하고 편안케 하는 지름길이라는 사실. 인간 관계에도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갈등을 피할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 갈등을 해소시킬 수 있겠다. 그래서 그 갈등을 피하는 대신에 있는 그대로 알아채가지고 조율하는 게 훨씬 좋다. 그러면 알의 대상이 세 가지를 알아야만이 자유로울 수 있답니다.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 세계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변해나가잖아요. 그 생명의 주기를 아는 것이 첫 번째 알아야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이 기후와 자연 조건 속에서 집단을 이루면서 삽니다. 그걸 역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의 원칙과 변화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전 세계가 어렵기 때문에 일 개인이 아무리 힘을 써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자연과
역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딱 통해야 그걸 도를 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훨씬 인생이 내적으로는 자유롭고 외적으로는 남들과 공존해가지고 가는 데마다 내 뜻도 그 다음에 타인도 행복해 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학문의 대상은 세 가지다. 자연의 생명의 문제, 그 다음에 우리가 직장으로 살기 때문에 인간 역사의 문제, 그 다음에 개인의 감정, 의지, 삶의 문제, 이런 세 가지가 해결되면 길을 알아가지고 어떤 길을 만나든지 자유롭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 도봉 지역에서도 근현대에 이런 역할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요. 여러분들이 계실 텐데 행여 생각난 분 있습니까? 근현대에서 우리들의 귀와 눈 역할을 해준 분, 도봉구에 살았던 분, 어떤 분 생각나는 분 있습니까? 계시는데 박물관 전영필 선생님. 예, 전현필 선생이 있고요. 또요. 그분은 문화재를 이제 해가지고 우리 민족 정신을 지키고 그것이 유지되고 후대에서도 잊힐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실 거예요. 함석헌 선생님. 그렇지. 함석헌 선생. 또요. 예, 제일 많이 또 전현필. 그 다음에 또 개운재 선생 이런 분들. 그 중에서 제일로 알려진 분이 함석헌 선생입니다. 그래서 저기 가면 함석헌 기념관도 있잖아요. 근데 함석헌 선생의 스승이 다섯 유영모라는 분입니다. 그분 호가 다섯이에요. 돌석자. 돌석자. 근데 돌석자 중에서도 이게 다섯입니다. 다섯 함석헌이 아니 유영모라고 이분이 나중에 조명을 받을 겁니다. 근데 그 넘어간 시절에 당신의 길을 가고 그 다음에 사회에 눈과 길을 밝히는데 몸을 바친 함석헌 선생이 제일로 존경하고 두려워한 대상이 딱 한 명 있는데 그 군부 정권이 두려운 게 아니라 자기 목숨을 잃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한 사람이 두려운 대상, 존경하는 대상이 있었는데 그게 다섯 유영모 선생입니다. 이분이 드러나기에는 기독교 신자입니다. 근데 안으로 들어가면 이분은 유, 불, 선, 기독교를 나중에 아울러버립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기독교마저도 넘어선 그러한 대사사입니다. 아주 일화가 엄청 많습니다. 하루에 한 기사 썼답니다. 겨울에도 그냥 들어 누워서 이불도 없이 잤답니다. 말씀을 하나 들으면 무릎을 꿇고 말씀하는데 몇 시간이고 꼼짝도 말씀하신답니다. 그 한번 다섯 유영모 선생에 대해서도 검색을 해보시면 많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다섯 선생의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함석헌 선생이 애송하고 가는 자리마다 많이 이것을 써가지고 알려진 시입니다. 근데 그게 뭐가 있냐면 칠연절구입니다. 이게 7글자로 돼가지고 한국가 됐기 때문에 28글자밖에 안 됩니다. 이제 적어드릴 수는 없고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반일사치는 해신망이요 학예사업은 공세자입니다. 반이라고 멋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사치 나한테는 펑펑 쓰고 남한테는 인쇄라는 사치입니다. 남은 돕지 않고 나한테만 써요. 사치 내 멋대로 하고 나를만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두 가지다. 내 자신을 망치는 것이고 내 삶을 망치는 지름길이고 학예사업은
학문과 예술과 공적 사업, 개인 사적 사업이 아니라 이때 사업은 공적 사업입니다. 홍익인간의 공적 사업입니다. 학문과 예술과 공적 사업은 공세장이라 세상과 함께 영원히 길이 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뜻가 있습니다. 금석 아오 일생공화야 탄토 아니 탄일토월 백년광활이다. 이런 명구가 있습니다. 금석 아오 일생공화야 탄일토월 백년광활이다. 이제 돌로 나의 옥을 일생토록 칠공 다스릴 공자입니다. 다듬어서 해를 삼키고 밭을 토해서 백년토록 빛나는 타산지석을 이런 식으로 멋지게 풀어내셨네요. 3구에서 이 구절 해석이 좀 까다롭습니다. 근데 이것은 타산지석과 같은 말이에요. 이걸 안 하고 그러면 이 구절이 쉬워요. 이제 돌로 나의 옥을 나는 옥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옥노수를 못해. 갈고 닦아야 됩니다. 시련과 고통. 이제 내가 맞닥뜨리는 시련과 고통을 가지고 내가 인간답고 사회 속에서 공도를 갈 수 있도록 그런 시련을 만날 때마다 나를 단련해서 기독교라는 연단해서 그래서 아까 말한 생명의 길과 역사의 길과 인간의 길이 뭔지를 압니다. 그게 한 일입니다. 해는 진리를 말하거든요. 내가 진리의 존재를 되는 게 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가는 데마다 그렇게 삽니다. 토월입니다. 그래서 백년토록 빛나죠. 이때 백년은 영원입니다. 해와 달이 빛나는 것처럼 영원히 빛나는 것처럼 나 역시 진리의 삶을 뇌순간 고통 속에서 구현해 나갈 것이다 하는 아주 멋진 시입니다. 타산지석을 이렇게 멋지게 재정립하고 실제로 다른 선생이나 함석한 선생님이 일제시대와 군부 독재 시절에 이 길을 꿋꿋이 갔던 것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부에 대해서 공부의 중요성을 말했는데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세 부류가 있다. 옛날 고사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말이 있는데 말이 세 종류의 말이 있다. 첫 번째는 채찍이 있지 않습니까? 채찍 그림자만 보고도 달리는 말이 있다. 이번에는 한 대 맞고 달리는 말이 있다. 그 다음에 죽어라고 맞아도 잘 안 달리는 말이 있다. 근데 이게 상징입니다. 채찍은 뭘 상징하냐면 죽음을 상징합니다. 죽음은 반드시 삶을 동반합니다. 어떤 사람은 삶과 죽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내가 직접 그 자리에 있고 직접 그 사람이 나한테도 말하는 게 아닌데 남이 말하는 걸 들었어요. 그게 그림자입니다. 그러면 남이 삶과 죽음은 이루고 우리는 죽는다더라. 그 과정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된다더라. 이것을 그냥 우연찮게 들었는데 그 말 듣자마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말은 말이거든. 그림자만 보고서 제갈길을 가는 말이잖아요. 이런 걸 옛날에는 상극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알아가지고 지가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자기 삶을 자기 스스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시련이라도 꺾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뜻을 이뤄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함께합니다. 두 번째는 한 대 맞는다는 건 뭐냐면 삶과 죽음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내가 한번 경험한 거라. 그걸 경험한 다음에 몸발도 해야 되겠구나. 공부도 해야 되겠구나. 남도 배려해야 되겠구나. 이게 두 번째 부류라는 거예요.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뛰어난 거예요. 세 번째 부류는 뭐냐? 한 번이 아니라 늘상 고생을 하는데도 어떤 분은 공부하겠다는 말만 하고 공부를 안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끝까지 공부를 안 하고 버티는 사람이다. 과연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 부류입니까? 일단 여기 왔기 때문에 세 번째 부류는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나 두 번째인데 이렇게 알고 가는 데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부류가 있을 수 있지만 내가 노력해서 가버리면 똑같단 말이야. 타고난 것은 다를 수 있지만 나의 노력을 통해서 그 길을 가버리면 그건 똑같다. 그래서 타산지석을 삼아서 이제 나머지 인생을 멋지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